2012년 12월 19일 아침 8시 반 무렵 시즈오카현 이토시의 한 건어물 가게에 직원이 출근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소와는 전혀 달랐는데요. 가게 안은 누군가가 물건을 뒤진 흔적은 물론 바닥엔 여기저기 혈흔이 있었고, 무엇보다 어째서인지 가게 안의 냉동창고 앞에 책상, 테이블 등에 집기가 잔뜩 쌓여 있었던 것이죠. 이에 뭔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직원은 냉동창고 앞에 쌓인 집기를 치우고 문을 열었는데요. 그 안엔 두 남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를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가게의 사장인 시미즈 타카코 씨와 가게의 상무 오부치 케이고로 씨였는데요. 직원의 최초 발견 당시 두 사람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가게의 바닥과 카운터 등에는 수많은 혈흔이 남아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시미즈 씨와 오부치 씨는 목과 가슴을 날카로운 흉기로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이것이 치명상이 되어 공격당한 지 1시간 이내에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발견된 냉동고, 최초 발견 직원에 따르면 이 냉동고는 평소 영하 20도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발견 당시엔 어째서인지 영하 40도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범인은 피해자들을 흉기로 공격한 후 이들을 냉동창고에 집어넣은 뒤 온도를 영하 40도로 설정했던 것이죠. 거기에 더해 피해자가 빠져나올 수 없도록 창고 입구를 막기까지 했다 보니 경찰은 이러한 끔찍한 범행 방식을 보고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사장인 시미즈 씨가 냉동창고 안에서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쳤던 흔적이 발견된 것이죠. 즉, 시미즈 씨는 산채로 냉동고에 감금당했던 것입니다. 한편 범행 현장인 건어물 가게에선 약 29만엔 정도의 현금이 사라진 상태였는데요. 이 사라진 현금은 대부분 동전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두 사람의 인간관계를 수사했고,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엔 트러블이 생긴 적이 없었지만 1년 전쯤 가게에서 누가 난동을 피워서 경찰을 부른 적이 있었다는 증언을 얻을 수 있었죠. 이에 경찰은 이 난동을 피운 인물을 수색하는 한편 범행 추정 시각인 12월 18일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 현장 주변 CCTV는 물론 인근을 주행하던 차량에 블랙박스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CCTV 분석 결과 저녁 7시 57분 가게의 주차장에는 수상한 차량이 한 대 주차된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이 차량의 번호판을 통해 한 인물을 특정할 수 있었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반년이 지난 2013년 6월 4일 한 남성을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히다 키미야키. 1952년생인 그는 시즈오카현 이토시에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사업 실패나 도박 등으로 빚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그를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범인임을 입증하는 여러 정황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인근 주민이 증언한 1년 전쯤 난동을 피웠다던 인물이 바로 체포된 히다 키미야키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가 당시 난동을 피웠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히다가 피해자인 시미즈 씨에게 20만엔 정도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는 이 건어물 가게의 전 직원이었지만 스스로 가게를 그만두었음에도 정작 퇴직 후에 다시금 가게에 찾아와 해고당한 것으로 해달라 라며 언성을 높였던 것이었죠. 참고로 그가 해고당한 것으로 해달라고 난동을 피운 이유는 회사 측에 의해 해고당할 경우엔 실업급여를 더 빠르게 더 오래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장에게 맞았다고 소문낼 거다, 원산지 위조한다고 신고할 거다 등의 협박을 했기에 가게 측에서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가게에서 난동을 피운 그는 2011년 7월 11일 한 식품 공장에 다시 취업했지만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취득했으며 그 금액은 약 33만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이 사실이 발각되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은 상태였죠. 이렇듯 CCTV와 범행 동기 이외에도 그가 범인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한 가지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다는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었기에 당시 그에겐 굉장히 빚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먼저 지인에게 80만 엔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고리대금업자에게 15만 엔, 취업한 공장 사장에게 45만 엔의 빚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늘 돈이 없어 지병이 있었지만 병원에도 가지 못했고 휴대폰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발신이 제한되는 등 궁지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의 계좌 기록을 조사하자 한 가지 부자연스러운 내역이 있었습니다. 범행 직후인 2012년 12월 19일 그의 계좌엔 17만 엔이라는 돈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은행 측에 따르면 이때 입금된 돈은 지폐가 아닌 동전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행이 발생한 가게에선 29만 엔 정도의 동전이 사라진 상태였고 이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희다는 그동안 밀려왔던 휴대전화 요금을 낸다든지 갑자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것은 물론 아내에게 세탁기를 사라며 돈을 건네거나 고리대금업자에게 빚을 갚는 등 그가 사용한 총 금액과 계좌 내부의 돈을 합치면 현장에서 사라진 금액 딱 29만 엔에 거의 근접한 액수였던 것이죠. 범행 추정 시각에 범행 현장에 차를 세웠던 용의자가 몇백 개에 달하는 동전을 갑자기 손에 넣어 펑펑 썼는데 하필 그 금액이 현장에서 사라진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사라진 금액도 지폐가 아닌 동전이었던 데다 100엔, 500엔의 개수마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상식적으로 너무도 수상했기에 경찰은 희다를 강하게 추궁했는데요. 그는 원래 집에 있던 저금통을 깨서 얻은 거다 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상한 점은 애초에 저금통이 있었으면 병원은 왜 안 가고 휴대전화 요금은 왜 안 냈을까요? 아무튼 그는 수사 과정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했지만 옷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 일치, CCTV에 찍힌 자동차 번호판, 사라진 금액과 사용 금액의 일치 등등 여러 가지 증거가 그를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었기에 결국 희다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집니다. 2016년 9월 20일 재판에서 그는 돈도 훔친 적 없고 살인도 하지 않았다. 애초에 가게에 간 적이 없다. 라며 기소 내용을 전부 부인하는 한편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현장 근처에서 희다의 자동차가 찍힌 CCTV 영상과 현장 근처를 왕복하던 택시에 그의 차량이 찍힌 블랙박스를 공개하자 그는 갑자기 말을 바꿔 현장에 가긴 갔다. 다시 고용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갔던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가게 진열대 앞에 피투성이가 된 채 앉아있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길래 죽었구나 싶었다. 내가 의심받을 거라 생각해서 신고도 안 하고 도망쳤다. 내가 도망친 다음에 진범이 시신을 냉동창고에 넣은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엔 두 가지 모순이 있었습니다. 하나, 사장인 시미즈 씨는 공격당한 이후 생존해 있었기에 실제로 냉동창고 안에서 탈출하려 했던 흔적이 발견되었죠. 만약 희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주장대로 말을 걸었을 때 반응이 없기는커녕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기 마련입니다. 둘, 희다가 말한 피투성이가 되어 진열대 앞에 앉아있었다는 증언. 사실 가게 곳곳에선 피해자들의 혈흔이 발견되었지만 정작 그가 주장한 진열대 앞에선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 측은 희다의 차에서 발견된 31곳의 혈액 반응과 혈흔 DNA 검사 결과 피해자의 것과 일치한다는 소견서는 물론 한 인물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란 희다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가 작성한 진술 조서엔 19일에 갑자기 희다에게 전화가 왔다. 희다가 18일날 저녁부터 밤까지 같이 있었다고 해줘 라는 부탁을 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논고 구형에서 검찰은 희다가 피해자 2명을 살해하고 현금 29만 엔을 훔친 것은 분명하다. 피해자들은 목을 흉기로 공격당한 상태에서 냉동창고에 갇혀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살해 방법은 지극히 잔인하며 모순된 변명만 할 뿐 갱생의 가능성은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블랙박스와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신용할 수 없다. 직접적인 증거인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 라는 주장을 했죠. 그리고 2016년 11월 24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블랙박스로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약 40분간 가게 안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피해자들이 앉아있었다는 장소엔 혈흔이 없었으며 피고의 변명은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다 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희다는 곧장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피해자의 목을 찌른 뒤 산채로 냉동창고에 가뒀다. 이는 극도로 잔인한 범행이며 사형이 부득이하다. 라는 말과 함께 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희다는 상고 절차를 밟았는데요. 변호 측은 여전히 직접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은 진범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5명 전원 일치로 그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개인적으로 범행 방식이 정말 너무 잔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동창고에 갇힌 채로 죽어가던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정말 상상도 가지 않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